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팟짱 봄 개편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매주 일요일에도 고정 코너가 생겼습니다. 주중 시사 문제로 다소 딱딱해진 귀를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줄여서 오마이사이다, 이걸로 애청자 여러분들의 귀를 말랑말랑하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준호 편집부장, 그리고 최규화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박형숙 팀장이 꾸려가는 코너인데요. 이 세 분의 합이 끝내줘요. 때로는 눈물을,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박장대소할 수 있도록 큰 웃음을 드릴 텐데요. 이 코너는 원래 그 별도의 채널을 갖고 있는 방송입니다. 저희 팟짱보다 먼저 시작한 방송인데요. 이번 팟짱 봄 개편으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영어 나왔어요. 공동 작업을 처음 시작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맛보기로 올 초 보내드렸던 영국 주재 이은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기사를 다시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기송용 선수를 만나고 우리 아이가 변했다인데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꼬마 아들이 기송용 선수를 만나고 기적 같은 꿈이 생겼다는 건데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제 곧 만 8살이 되는 아들 주원이의 장래 희망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페인 축구선수 카시아스처럼 훌륭한 골키퍼가 되고 싶어한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주원이는 틈만 나면 거실에서 의자로 대충 골문을 만들어 놓고 형은 공격수가, 자기는 골키퍼가 되는 축구 게임을 한다. 또 상대가 누가 됐든 장소가 어디가 됐든 테이블 풋볼을 쉬지 않고 즐긴다. 유튜브에서 가장 즐겨보는 동영상은 이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나 비행기 관련 동영상이 아니라 축구 경기 영상이 됐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각 팀 공식 홈페이지를 제집 드나들듯 분주하게 오가며 각종 정보들을 섭렵한 후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분석한다. 주원이는 제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척수손상 장애인이다. 주원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공사 직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 경기를 시작하고 골키퍼로 활약하면서 축구에 무한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곳 영국의 또래 아이들은 이맘때부터 축구에 대한 사랑을 갖기 시작한다. 주원이도 그에 편승해 친구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정보력을 자랑하며 축구에 관한 대화를 리드한다. 체육 선생님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는 주원이의 정체성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늘 골키퍼 역할을 맡겨주신다.
덕분에 휠체어까지 한 몸으로 엮어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친구들의 슛을 막아내 맨 오브 더 매치, 오늘의 선수로 뽑혔다며 의기양양하게 자랑한다. 이곳 영국에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주원이는 얼마 전에 휠체어 농구 영국 국가대표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그러고 나서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 휠체어 농구 클럽을 방문했다. 서류상으로는 만 8살부터 가능하다고 돼 있다. 주원이는 아직 7살. 하지만 실제로 보니 12살 정도는 돼야 공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참여한 친구들의 나이가 더 많았다. 주원이는 휠체어를 분주히 굴려 공을 쫓아다니지만 공을 잡는 것도 골을 넣는 것도 힘에 부쳐 보였다. 운동을 하고 온 날 밤이면 휠체어를 굴리느라 과부하가 걸린 팔이 시려서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의욕은 하늘을 찔렀지만 정작 도전해보고는 한계를 느낀 걸까? 주원이도 슬며시 마음을 내려놓았다. 조금 더 커서 다시 시도해야겠어. 그 모습을 보니 짠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12월 21일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와 헐시티의 경기를 직접 보게 됐다. 스완지 시티에는 한국 출신의 기성용 선수가 뛰고 있다.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이들도 나도 경기 전부터 기대감에 휩싸였다. 방문팀 서포터즈에게 할애된 휠체어 좌석을 배정받고 입장했다.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을 코앞에서 바라보고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성용 선수가 몸을 풀 때는 목청껏 응원을 보냈다. 경기는 방문팀인 스완지 시티가 1대0으로 헐시티를 이겼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성용 선수. 경기가 끝난 후 혹시 기성용 선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스완지 시티 팀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있는 다른 팬들과 함께 추위 속에서 선수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추위를 참아내면서도 기성용 선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간절한 모습이란. 얼마나 기다렸을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나와 하나둘씩 버스에 오르기 시작한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성용 선수의 모습이 보이자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요. 저희 아이들하고 사진 한 장 찍어줄 수 있으세요? 기성용 선수는 다른 팬들에게 사인을 모두 해준 뒤 흔쾌히 같이 사진을 찍어주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위대했다. 주원이는 정말로 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평소 재활운동을 무척 싫어하던 주원이는 이제 틈만 나면 운동을 시켜달라고 한다. 뻣뻣하게 굳어 잘 안 움직이는 고관절 운동도 시켜달라 하고 상체를 강화하기 위한 윗몸 일으키기도 형과 동생의 도움을 받아 그들만의 놀이로 승화시켜가며 제법 열심이다. 사이사이 인터넷을 통해 기성용 선수 관련 기사와 정보를 읽고 언론의 인터뷰를 찾아서 보고 또 본다. 그리고 이번 시즌 스완지 시티 팀의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이렇게 거듭 묻기도 한다. 엄마, 기성용 선수 다시 만나고 싶어. 또 데려가 줄 수 있어?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다. 주원이는 단순히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한번 보고 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간절히 바라던 유명인을 만났다는 것에 엄청나게 고무됐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로서도 감동이었다. 주원이가 정말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 주원이는 당장 휠체어를 떼어내고 두 발로 뛰는 축구 선수라도 될 것처럼 애쓰고 있다. 하지만 기적이 찾아오지 않는 한 주원이가 휠체어에서 독립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주원이에게 휠체어 축구를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어린 주원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품고 있는 희망을 눈앞에서 깨고 싶은 엄마가 그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더욱 기성용 선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내 아이가 장애와 무관하게 커다란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네. 그 엄마보다 8살 아들 목소리가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죠? 뭐 청취자들이 뭐 알아서 이제 들으셨겠죠? 네. 나중에 이 이은희 시민 기자가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목소리를 왜 저런 분한테 돌려줘 이러면서. 저도 참 힘듭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아 근데 이 주원이가 기성용 선수를 만나서 그 훈련, 이 재활 훈련을 즐기게 됐군요. 그죠? 참 그게 꿈이 참 생겼잖아요. 꿈이 생기니까. 즐기고 정말? 본인이 이제 선택하고 즐기고 의지를 세우고 이러는 거의 과정들이 참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이 지금 이제 최기아 기자가 꿈이 생겼잖아요.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참 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꿈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했거든. 아, 꿈 얘기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그런 꿈에 이렇게 매진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다 그냥 공허한 얘기로 들렸었던 거야. 근데 진짜 이런 사례를 들어보면 좀 진지하게 내 처지로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이렇게 어떤 꿈도 그냥 막연한 꿈. 우리 어렸을 때는 꿈이 뭐 대통령이요, 뭐 군인이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은 정규직이요. 어머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더하기 손에 잡힐 듯한 정말 이렇게 뭔가 윤곽이 있는 꿈이 눈앞에서 보이면 사람이 변화할 수 있겠구나. 막 난 되게 설렐 것 같아. 그죠. 나는 근데 가져본 사실 적이 저는 없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서. 너무 부러워. 근데 저는 꿈을 가져라, 뭐 꿈을 꾸어라, 네. 보이스 뭐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앰비셔스. 그런 뭐 네. 그런 얘기처럼 쌀로 밥 짓는 얘기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쌀로 밥 짓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당연한 얘기요. 아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누가 그리고 정말 당연하군요. 쌀로 밥 짓는 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나는 꿈을 가지지 말아야지 이러고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꿈이라는 게 인생을 밀고 나가는 힘인데 네. 그거를 꿈을 못 가질만 하니까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꿈을 못 꿀만한 상황이니까 못 꾸는 거잖아요. 그러네 진짜. 나 스스로 내가 되게 위로가 되네. 꿈 없는 내가. 그죠. 규하 씨 얘기 들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좀 예외지. 이 나이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 나이가 아직 인생 절반 살았는데. 아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꿈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어떤 성숙함이.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몰라. 물론 저도 꿈은 그런데요. 뭐예요? 꿈 뭐예요? 그러면 얘기해봐요. 저요? 네, 본인 꿈 뭐예요? 저는 사실 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이제 그때그때의 그냥 목표죠, 그냥. 그래서 꿈이라는 건 어떤 뭔가 인생의 어떤 나침반 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좀 뜬구름 같기는 한데. 그렇죠? 자기 말이 아닌 걸로 지금 맞아요. 살짝 내 말이 돌아가고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꿈에 대해서 저는 되게 냉소적이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진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꿈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막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막 애들한테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 야망이 없어. 뭐 되게 이런 얘기 어른들도 하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른이면 그런 얘기를 해줄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왜 꿈을 못 꾸는지를 들여다보고 이 아이에게서 꿈을 뺏어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애들한테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좀 혼내주고 싶어요. 한번 혼내줘 보세요. 꼭 혼내주시고 나서 그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빈말. 이제 자기가 빈말 안 하고 남한테 이상한. 자다가 꼭 이렇게 옆으로 새 그지. 자기가 못하고 나한테 하래. 이게 바로 이준호라는 거. 그게 매력이라는 거. 예, 저의 본질을. 자, 하여튼 뭐 제 꿈이 없었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원이가 이 기성용 선수를 만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요? 뭐 눈물 나죠. 기쁜 그죠?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연예인이 네. 한 명 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 네네.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렇죠. 연예인이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네. 여러 사람 살리겠구나 아, 이런 생각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아우, 끝날 맞아요. 것 같아요. 밤새요. 그래서 우리 얼른 전화해 보죠. 네, 얼른 전화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윤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영국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아, 지금 거의 시간이 몇 시입니까? 네, 지금 아침 8시 20분이에요. 아유, 한참 그 바쁘신 시간에 이제 전화 연결이 아침 됐네요. 식사도 못 하신 거죠? 아직 어제 여행을 다녀와서요. 아, 오늘은 그래요?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꿀잠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저희가 잠을 막 깨워드렸네요. 예. 아, 괜찮습니다. 예. 네네. 자, 이 기사 관련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우선 언제부터 영국에 사시게 된 건지 좀 간략히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2012년 9월에 이쪽으로 왔고요. 네. 2년 하고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인연으로 영국까지 가시게 됐어요? 일단 뭐 이제 그 겉으로의 명목은 제가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여기 리즈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이제 뭐 그런 도전이 뭐 쉽진 않았는데 이제 주원이가 이제 제 선택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체험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원이한테 경험시켜주고 싶다는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주원이는 언제부터 이 척수 손상 장애를 겪고 있는 건가요? 주원이는 생후 8일 때 그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되게 이제 많이 아팠었어요. 네. 예, 이제 그 원인 질병은 일단 세균성 뇌수막염인데요. 네. 이게 척수 손상과 직접 관련은 또 없는 질병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뇌 손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주원이는 원인은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상이어서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흥미로웠던 건 여기 와서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병원 시스템이 다 국가적 의료 체계라서 무료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의사들도 굉장히 주원이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의사하고 직접 선택을 해서 한번 그 의견을 나눠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정도로 주원이의 상태가 좀 그런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 생후 8일부터 그 아프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주원이가 7살 되죠? 만 7살이고요. 만 7살. 이제 곧 8살 됩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은 내년이면은 이제 9살이 되는 거네요. 9살입니다. 예. 그 기사에 보면 영국에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안 되죠. 예, 어떤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제 일단 저희가 어떤 안내 브로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어떤 휠체어 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페어 같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방문해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각종 물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집이나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물품,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뭐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뭐 음악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보호자들도요? 예. 보호자들이 주말 동안에 아이를 맡겨놓고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있었고, 이게 전부 다 자선단체, 체리티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비용을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일례를 들면 이제 저희가 주원이가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손으로 미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를 저희가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가령 그 자전거가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너희가 정말 원하면
80% 정도는 체리티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 80%나요? 예, 80%요. 80%만 내면 주겠다가 아니고. 예, 20%만 그렇지, 저희가 그렇지.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리스, 이제 뭐 렌탈 같은 것들 이제 그렇게 대여 같은 것들도 그건 거의 무료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뭐 조금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제 뭐 있으면 영주권자. 저희가 이제 영국 시민이라면 정말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한데 거기서 조금 이제 서류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도는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영국 시민권자라면 정말 저희 그런 많은 혜택들을 무상으로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하고 돌아왔었죠. 그렇군요. 그 사실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딱 든 생각이요. 그 영국은 이렇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사이에 어떤 뭐 차별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어떤 인식은 어떤가요? 사회 인식은?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영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인격이 더 뛰어나서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네. 이제 어찌됐건 조금 더 민주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이 먼저 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일제히 우리 같이 민주주의라는 걸 시작합시다 할 때 어떤 그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인종적으로 내지는 뭐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맞는 것이고 이거는 틀린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돼서 개별적으로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이게 약간 몸에 배어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얘네는 좀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이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뭐 관용이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것들에 조금 몸에 약간 배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뭐 주원이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를 다니는 거죠? 장애인 네,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체육 시간에 이제 주원이가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 선생님이 이제 뭐 어떤 역할을 줘서 서포트를 한다든지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왜 너는 뭐 안 되는데 같이 해? 뭐 이런 어떤 그런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네네 그냥 다 같이 할 수 있고 뭐 좀 돕고 이제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원이가 이제 혼자서 느끼는 것들은 있죠. 뭐 이제 그렇다면 필드 뭐 이렇게 잔디밭에서 휠체어를 굴리고 다니기 이제 어려운 상황일 때, 이제 뭐 그런 상황일 때 이제 본인 스스로 느낀 한계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적어도 이제 원한다면 그것을 막 막고 뭐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제 오늘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미리 재단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는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기 기성용 선수 만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저희 쪽에 보내주신 기사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 경기를 보러 가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러 가시려고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아들 셋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만 셋이세요? 네, 아들 셋입니다. 이제 위에 형이 이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큰 아이가 한국 나이로 6학년이고 여기서는 그 이제 8학년이에요. 근데 그 지난 여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네, 브라질에서. 예, 월드컵을 기점으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축구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아이들이 별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국 애들은 정말 반에서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애들을 여자 남녀 불문하고 찾기가 어려운데 정말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축구에 관심을 갖고 이제 뭐 축구에 관한 정보들도 찾고 뭐 게임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이제 특히 그 큰애랑 주원이랑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축구 경기를 보러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국에 살면서도. 근데 이제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돼서 정말로 축구를 한번 같이 보러 갈 수 있는 어떤 약간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라는 곳에서 뛰는데 거기는 이제 웨일즈여서 저희가 살고 있는 리즈에서 한 차로 4-5시간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상당히 머네요. 예, 먼데 스완지 팀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리즈에서 가까운 헐시티랑 이제 1시간 정도 거리는 돼요. 헐까지는. 네. 여기로 이제 그 어웨이 원정 경기로 온다고 해가지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발적으로 한번 우리 가보자. 우발적으로. 예. 이제 사실 좀 겁이 났어요. 그 제가 이제 아이들을 다 데리고 특히 이제 주원이를 데리고 그 주원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장에 결정하는 그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경기장 모르는 상황이 상황에서. 예, 그리고 겨울이라서 춥기도 한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됐는데 이제 그 이웃께서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결정들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게 됐죠. 그리고 아이들이 기성용 선수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예, 굉장히 보고 싶었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 그래야 되나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당당히 뛰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천 출신인데 이제 기성용 선수가 그 신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가게 됐어요. 맞아요. 순천 말씀 참 잘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저희 블로그를 들어가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블로그에는 그 순천 얘기도 나오고 그 기성용 선수 만나서 저희도 순천에서 왔어요 하고 좀 이렇게 사정하시는 모습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 보내주신 기사에는 그런 재밌는 것들이 없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왜 빼셨어요? 기사 보내시면서. 저는 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가기 전에 이 엄마가 너희들한테 기성용 선수를 사진 찍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그 약속할 때만 해도 진짜 만날 수 있을까는 약간 반신반의했겠네요. 없었죠. 네, 굉장히 반신반의했었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스포츠 마케팅하는 친구가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러 다녀요. 그리고 선수들이랑 사진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보를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묻고 이제 어디 가서 대기하면 되는지 물어서 이제 찾아가서 기다리면서 이제 계속 속으로 저는 이제 마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 외쳐야겠다. 예, 이렇게 외쳐야 되겠다. 굉장히 좀 사실 쑥스럽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막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후원 장담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추운데 이미 벌써 2시간 동안을 이제 바깥 공기에 노출돼서 경기를 보고. 또 끝나고 선수들이 나올 때까지 또 바깥에서 발벌 떨면서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예, 그런 절박함이 있었죠.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날 정말 기뻤겠어요. 생각하시던 바대로 돼가지고. 저는 정말 상상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나 부모될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일단 뭐 큰 아이도 그렇고 특히 주원이가 이제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저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걸 요즘 놀라고 있는데 실은 아이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지만 그 관심을 쉐어하기는 참 어려웠거든요.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막 축구에 관한 기사를 찾아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프리미어리그 축구도 보고 한국 축구도 보고 이제 최근 앞으로 벌어질 아시안컵이나 이런 기사들도 막 찾아서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축구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이고 소통의 코드가 또 생겼네요. 그럼요. 예. 저희는 이제 평소에도 사실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를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주원이의 변화죠. 주원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척척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것은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어리지만. 근데
약간 그거를 몇 단계 뛰어넘어서 다시 털고 일어났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정말 애가 으쌰 이러면서 집에서 막 훈련을 하더라고요. 예, 막 되게 신기했어요. 그 동생이랑 둘이 조를 짜가지고 막 윗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까르까르 자기네끼리 이제 장난치면서 이제 웃는 장난으로 변하긴 하는데 놀이가 됐죠, 놀이가. 네, 놀이처럼 예 그렇게 정말 열심히 막 운동하려고 주원이요? 주원인가요? 네, 주원에서 나왔어요. 네. 네, 춥다고 지금 여기는 되게 추워가지고. 춥다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런 변화들이 이제 제가 되게 좀 정말 감동적이라고 부모지만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고 정말 얼굴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고 주원이랑 사진 한번 찍어준 기성용 선수지만 선수 정말 붙잡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죠. 그러면 그런 심정이 드신 김에 저희 방송 기성용 선수가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기성용 선수한테 메시지를 직접 한마디 하시죠. 예, 그럴까요? 네. 기성용 선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제가 영국에서는 드실 수 없는 맛있는 감자탕 해드릴게요. 와, 야, 그 진짜 영국에서는 귀한 음식일 텐데요. 최고의 초대네요. 네, 저희가 어떻게든지 기성용 선수한테 이 메시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네. 자, 이은희 기자님 오늘 그 여의치 않은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즐거웠어요. 예, 주원이도 뜻한 바대로 꼭 주원이 꿈이 있잖아요. 그 피파 본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던가요? 아, 예,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네, 주원이도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특히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연예인의 영향이 참 지대하죠. 그렇죠. 그냥 축구 선수라는 이 막연한 글자로 존재하던 꿈이 내 눈앞에 기성용이라는 사람으로 보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꿈.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 이 축구 선수라는 꿈에 대해서 뭐 책을 100권을 읽고 뭐 운동장에서 자기가 뭐 몇 시간 훈련하는 것보다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엄청난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뭐 성장기 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어른들도 어떤 이렇게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모델로 삼고 싶어 했던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면 사람의 변화는 뭐 나이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무슨 투자왕이랬나? 뭐 저기 소로스. 그 사람이랑 밥 정심 한 끼 먹는데 뭐 엄청난 돈을 내고 정심 한 끼 같이 먹죠. 뭐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그죠. 그렇대잖아요. 맞아요. 만나가지고 바뀐다고. 그렇죠. 이제 그게 그 꿈의 종류가 약간 돈 뭐 투기 비법 이런 거라는 게 약간 이제, 이 아이의 순수한 꿈과는 약간 좀 비교했을 때 부끄럽긴 하지만 하여튼 자기의 꿈을 현실화시킨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은희 시민 기자가 또 다른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청용 선수. 예, 이 볼튼에서 뛰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되게 멀리 이동했겠네요. 아이들이. 아니요. 가까워요? 이 원정 팀으로 온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리즈 유나이티드랑 싸우러 온 게 아니고 그 근처 도시에 이제 오면은 그래서 리즈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허더스필드라는 곳에서 볼튼 경기가 있었대요. 그때 또 가가지고 예. 그 29일 날 블로그에다가 이 얘기를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경기를 목터져라 보고 인증샷 사인을 또 받아서 실제로 이청용 선수가 해준 사인을 찍어서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원이에게 이렇게 투 박주원 딱 써가지고 이청용 선수가 사인한 사진까지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는 기성용 선수를 만나고 이번에 또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던 꿈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러면 주원이의 꿈이 뭐냐? 바로 피파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오, 스위스에 있는 축구 연맹. 오, 네. 좋다. 그렇죠. 꿈과 그러니까 축구와 관련한 꿈이 이것저것 가지를 막 치고 있네요, 그러네요. 지금. 네. 야, 정말 이야기 들으면서 막 제가 막 절로 얼굴이 아주 흐뭇해지는데 사실 부모들은 자식이 좋아하는 걸 자식이 막 좋아서 막 팔딱팔딱 뛰는 걸 보는 거 정말 행복이거든요. 여기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를 딱 데려가는데 아이가 막 기성용 선수 보고 이청용 선수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걸 엄마는 뒤에서 보면서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더 꿈까지 키워나가니까. 그리고 저는 이분의 글쓰기 뭐 패턴이랄까요? 네. 뭐 습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분들도 많이 좀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에 그때 사진이랑 글이랑 간단하게 그날 내가 겪었던 그 이야기들, 앞으로 사는 이야기 글로 써볼 만한 소재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올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앞뒤를 좀 다듬어서 한편에 좀 완성된 글로써 또 써보고 뭐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기성용 선수랑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생생한 것들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주시지 않은 것은 약간 그죠. 네, 여기는 사진이 많은데. 네, 그렇군요. 자, 이 글에 좀 댓글이 달렸죠? 네. 공감의 댓글, 감동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 주원이의 꿈을 응원해 주시는 그 댓글들이 주로 대부분이었고요.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기사는 언제 읽어도 훈훈하고 너무 좋다. 하트. 주원이에게 저런 존재인 성용 선수는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겠어요. 두 분 모두 응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행복할 듯. 주원이도 기성용도 다 화이팅 힘을 줍시다. 네. 주원이 어머님 기특한 아들 주원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기성용 선수도 본인의 작은 행동에 꿈을 키워가는 아이가 있다는 기분 좋은 책임감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성용 선수를 만난 후 평소 재활 운동을 무척 싫어하던 주원이는 틈만 나면 엄마한테 운동을 시켜달라고 요청한다. 상체를 강화하기 위한 윗몸 일으키기도 형과 동생의 도움을 받아 그들만의 놀이로 승화시켜가며 제법 열심이다. 구체적인 꿈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2015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바꿀 꿈을 꿔보시죠.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이 방송은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샷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56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최규하,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